신인간혁명 제25권 이케다 다이사쿠 훈풍. 시니치와 눈이 마주치자 데라스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소카대학교 1기생 데라스 가스이코입니다. 현재 사가현에서 활약하는 소카대학교 출신 남녀 청년부원이 9명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표 멤버가 스태프를 맡고 있습니다. 또 소카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부원이 35명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3사람이 사가에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가? 소카대생이 일부러 와 있는가? 만나겠네. 바로 불러주게. 졸업생도 모두 부르게. 예, 감사합니다. 데라스는 1층 사무실에 있는 소카대학교 출신 스태프에게 달려가 시니치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데라스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데이 시즈야는 자신의 집에서 기다리는 소카대학교 재학생들을 부르러 갔다. 시니치는 데라스와 데이가 간담회 장소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가 현장인 나카모리 도미오에게 이렇게 말했다. 청년들이 잘 성장하고 있군요. 기쁩니다.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21세기의 사과는 강해질 것입니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나카머리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안경 속 눈을 가늘게 뜨면서 인품 좋은 웃음을 지었다. 미래의 승패는 지금 얼마나 청년에게 힘을 쏟아 육성하느냐에 달렸다. 나카모리는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는 50살의 장년이다. 사가현 가라스시 근교에서 탄광과 술집을 경영하는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아들이었지만 그는 도쿄대학교에 진학해 시가현의 화학 섬유 회사에서 일했다. 어머니가 병약했으므로 나카모리의 부모는 그에게 빨리 고향에 돌아와 가업을 이어라 라고 몇 번이고 말했다. 그는 탄광에도 주류 판매점에도 흥미가 없었다. 하지만 1953년 효도하는 마음으로 사가현에 돌아왔다. 그리고 새살림을 차린 그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탄광에서 일했다. 주류 판매점은 아내 에미코가 병약한 어머니와 함께 꾸려나갔다. 어머니는 위장병 때문에 병상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생활을 계속했다. 나카모리의 집안은 일년 종종의 구 신도였는데 시집간 누나 사다에가 남편과 함께 학회에 입회했다. 그리고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남편이 신심에 힘쓰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공덕을 받았다. 누나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다. 어머니, 우리 집도 어번조님이 있지만 그저 안치하기만 하면 안 돼요. 제목을 부르고 남에게도 불법을 알리면 공덕이 나와요. 생명력도 용연해서 병도 나을 수 있어요. 대성이님의 말씀대로 신심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곳이 학회예요. 나카모리 어머니는 신심으로 나올 수 있다면 나도 학회에 들어가 진지하게 신심을 해볼까 하고 생각했다. 나카모리도 그의 아버지도 학회에 대한 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신앙은 자유이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다. 위패한 어머니는 날마다 열심히 창제했다.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한 달이 지나자 병상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즐겁게 학회 회합에 나가고 홍교하러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1957년 1월에는 나카모리 도미오의 아내 에미코가 입회했다. 에미코는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신심을 시작하고 얼마 뒤 아이를 가졌다. 아내는 신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카모리는 아내에게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서 입회를 계속 권유받았다. 나카모리와 아버지는 가족의 현증을 직접 눈으로 본 만큼 거부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해 5월에 입회했다. 성운에는 현재의 안전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이 경을 설할 때는 믿는 사람도 있으리라. 어서 1045조라고 쓰여있다. 실증보다 뛰어난 설득력은 없다. 탄광을 경영하는 나카모리 도미오와 아버지가 가장 우려한 일은 탄광 사고였다. 만일 큰 사고가 일어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관리에 힘을 쏟아도 언제 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 당시의 탄광이었다. 나카모리 부자가 입회를 결심한 배경에는 사고를 막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입회한 나카모리는 학회의 선배에게서 근행 실천과 교양 연찬, 홍교 실천이야말로 신심의 기본이라고 지도받았다. 근행을 하면 생명력이 가득 넘치는 것을 실감했다. 어서를 공부하자. 불법의 깊은 법리에 감탄했다. 교학이 정말 좋아졌다.
그리고 입회하고 6개월 뒤 십수년 동안의 투병 생활로 절망의 인생을 살던 친구에게 홍교할 수 있었다. 벗의 괴로운 흉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염원하고 불법의 위대함을 외쳤다. 말하는 사이에 눈물이 절로 났다. 이야기에 열중한 지 3시간 반. 친구 부부도 울면서 입회를 결의했다. 절복의 환희와 감동을 알게 되었다. 신앙의 가장 큰 제오미는 그야말로 hon교에 있다. 그러나 나카모리는 바쁘게 그지없는 일에 져서 어느새 활동에서 멀어졌다. 입회하고 3년 반이 지난 1960년 가을, 나카모리는 도쿄에서 열린 동창회에 참석했다. 장소는 결혼식장 등이 있는 커다란 시설이었다. 그 시설 로비에서 갑자기 어떤 남성이 말을 걸었다. 학계분이지요? 나카모리는 가슴에 학계 배지를 달고 있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기간지와 잡지에서 자주 본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이었다. 아, 야마모토 선생님! 놀란 나머지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도 있고 엉겁결에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선생님, 조금 여유셨습니다. 학회원이 걱정합니다. 신이치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유여도 당신이 다부지게 신심을 한다면 괜찮습니다. 나를 대신해 모두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기계를 가지기 바랍니다. 나카모리는 신이치에게 자신은 사가현에 살고 있고 대학 동창회에 참석하려고 도쿄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이치가 이렇게 말했다. 내일 요코하마에 있는 미스자와 경기장에서 제9회 남자부 총회가 있습니다. 모처럼 도쿄에 왔으니 참석하면 어떻겠습니까? 나카모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신이치는 옆에 있던 간부에게 입장권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튿날 나카모리는 남자부 총회에 참석했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청년들의 기백에 압도되었다. 또 일본과 동양 그리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자고 외치는 신이치의 강연에 눈이 번쩍 뜨이는 심정이었다. 창각회는 굉장하다. 그야말로 평화를 구축하는 사회의 기둥이다. 나카모리는 크게 환희했지만 현지에 돌아가자 일에 쫓겨 활동에서 멀어진 상태 그대로였다. 그런데 어느 날 지부 간부의 간곡한 지도를 받았다. 일이 바쁘다는 점은 잘 압니다. 그럼 언제가 되면 열심히 실심하겠습니까? 일생은 짧습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바쁜 속에서 시간을 짜내고 광선일포를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가운데 성장도 있고 공덕도 있습니다. 빨리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며칠 뒤 나카모리는 아내 에미코와 함께 당시 제일선 조직의 리더인 조장과 조 담당원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는 마음을 정했다. 나카모리가 조장에 취임하자 가장 기뻐한 사람은 나카모리가 경영하는 탄광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광부로 일하는 노지마 시게카스 반장이었다. 나카모리 씨가 일어서 주니 참으로 잘 되었군요. 이날이 오기만을 계속 기원했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은 없습니다. 노지마는 생활고와 싸우며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한결같이 홍교에 힘써온 장년이다. 노지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카모리의 손을 꼭 잡았다. 나카모리는 뜨거운 동지애를 느꼈다. 그도 울었다. 엘리트임을 자부하는 대학 시절의 친구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한 아름다운 마음의 세계였다. 광선유포는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민중의 연대를 확대하는 일이다. 노지마는 조장이 된 나카모리를 데리고 가라스 일대를 지도 홍교하러 다녔다. 나카모리는 노지마에게서 학회 활동의 기본을 철저하게 배웠다. 자기조의 동지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전화 연락으로만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있는 집은 당신 집뿐입니다. 사람은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고 몸과 몸을 부대끼면서 대화해야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심을 알지 못하면 참된 격려도 지도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통해야만 지도이고 절복입니다. 노지마는 불법 대화도 정말 잘했다. 나카모리는 열심히 말할수록 불법은 무엇인가 라는 장황한 설명이 되고 말았다. 상대가 그 이야기를 이해해도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정도이고 실심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노지마의 말을 빌리자면 상대의 생명에 파고들지 못했다. 그 점에서 노지마가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고 명쾌했다. 올바른 달력을 믿으면 생활은 원활합니다. 반대로 지난해 달력을 올바르다고 믿고 생활하면 실패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믿는 대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종교란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고 삶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가르침대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진실한 최고의 가르침이 니치렌 성인의 불법입니다. 실제로 나도 신심을 하고부터 병이 든 뭐든 많은 고뇌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돈도 없는 그저 노동자이지만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당신도 함께 실심하지 않겠습니까? 대확신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나카모리가 불법 이야기를 해도 이패를 꺼리던 사람이 실심하겠다고 했다. 나카모리는 절복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지마가 나카모리에게 말했다. 나카모리 씨, 홍교를 달성하려면 첫째로 이 사람이 반드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상대를 생각하는 진심 어린 창제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홍교는 홍교하는 쪽의 확신입니다. 셋째로 끈기입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이야기해서 신심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긴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하정했는데 신심하지 않는다고 낙담하면 안 됩니다. 괴로움이 나올수록 더욱더 투지를 불태워야 학회 정신입니다. 노지마가 나카모리에게 가장 진지하게 거듭 호소한 이야기는 사제였다. 대학에서 학문을 하려면 그 분야에 통달한 교수가 필요하지요. 신심에도 스승이 필요합니다. 악연은 안 됩니다. 나는 야마모토 선생님이 제3대 회장에 취임하신 뒤부터 선생님을 스승으로 정하고 그 지도대로 실천했습니다. 세교 신문에 실린 선생님의 지도는 머릿속에 철저히 새겨 넣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절복에 힘썼습니다. 그 덕분에 심상소학교 졸업자인 내가 어서도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사람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에 살아도 행복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스승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떠한 때라도 선생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계셔야 합니다. 나카모리가 활동을 시작한 지 4개월 뒤 노지마는 후쿠오카현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노지마는 이사하는 전날 밤까지 나카모리를 데리고 홍교하러 다녔다. 이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집은 가재도구도 짐도 없답니다. 몸에 걸친 옷뿐이지요. 나카모리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육성하려는 노지마의 진심이 가슴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나카모리는 이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광선유포의 투사가 되자고 맹세했다. 후배를 육성하는 데는 학력도 사회적 지위도 학회 역직도 필요 없다. 상대의 성장을 기원하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고생하며 실천하는 속에서 실점을 가르치는 정열과 인내 그리고 성실함이 필요할 뿐이다. 나카모리는 노지마가 가르쳐준 대로 야마모토 시니치의 지도를 탐닉하듯 공부하고 학계 활동에 힘썼다. 착실하게 꾸준히 동지를 격려하러 다녔다. 시대는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탄광 경영은 어느 곳이나 궁지에 몰리고 폐광하는 곳이 속출했다. 나카모리는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갱도에서 석탄가루 투성이가 되어 일하고 작업복 차림으로 소형 트럭에 타고 학회 활동을 하러 달려갔다가 다시 일하러 돌아가고는 했다. 그러한 속에서 반장, 지구부장, 지부장이 되어 투쟁했다. 광선유포를 위한 투쟁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1966년 나카모리의 탄광도 어쩔 수 없이 폐광하고 말았지만 시대의 시련과 맞서 싸우며 토목공사, 부동산업으로 사업을 이끌어갔다. 1977년 5월 25일 사가현에 온 야마모토 시니치는 도스역에 마중 나온 나카모리와 차의 동승에 그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었다. 시니치가 나카모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노지마 씨가 육성했군요.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서민의 지도자입니다. 학회에는 자신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배려와 성실함, 진지함으로 많은 인재를 육성한 분이 많습니다. 결국 따뜻한 인간성이 인간을 육성합니다. 선배가 체면만 차리고 있으면 후배는 육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카모리 씨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깊었습니까? 시네치가 이렇게 묻자 그 자리에서 나카모리가 대답했다. 오늘 선생님을 이렇게 사가에서 맞이하게 된 일입니다. 평소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는 온화한 성품의 나카모리답지 않게 기세 있는 목소리였다. 당신의 기쁨에 응하기 위해서라도 사가의 미래를 생각해 나는 온 힘을 다해 움직이겠습니다. 발전을 위한 모든 포석을 놓겠습니다. 사가 문화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카모리 도미오는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사가현
광선유포의 발전 상황을 이모저모로 보고했다. 그때 데라스 가스이코와 데이 시즈야가 부르러 간 소카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왔다. 모두 7명이 모였다. 잘 왔네. 기다리고 있었네. 자, 이쪽으로 오게. 신이치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다. 자네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네. 그리고 3학년이 오자키 가즈토시에게 말했다.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다. 1학년 때보다 많이 성장했구나. 오자키가 처음으로 신이치와 직접 대화하는 순간이었다.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실까? 오자키는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신이치는 전부터 계속 오자키를 염려하고 있었다. 오자키가 소카대학교에 들어온 해의 입학식에서 창립자 신이치는 입학식이 열린 중앙체육관 단상에서 신입생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냈다. 모든 학생을 마음속에 담고 싶었다. 그의 시선이 앞쪽 왼편에 앉은 은퇴 안경을 쓴 남학생에게서 멈췄다. 마르고 허약한 인상의 학생이었다. 환경이 바뀌어 건강을 해쳤는가? 4년 동안 건강하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신이치는 이 학생이 염려스러워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원했다. 그 학생이 오자키였다. 오자키는 신이치가 입학식에서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던 일이 생각났다. 놀라움에 몸이 움츠러드는 듯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소카대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소중히 생각해 주시는구나. 멤버 7명 가운데 신이치를 만나 긴장한 탓인지 표정이 굳어있는 재학생이 있었다. 신이치는 그를 보자 웃으며 말했다. 화난 듯한 표정은 거두고 즐거운 얼굴을 하게. 서로 가장 신뢰하는 창립자와 학생, 스승과 제자가 나누는 대화가 아닌가? 그 소카대생은 긴장을 풀려는 듯 심호흡을 하고 신이치에게 보고했다. 선생님, 소카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사가연 출신의 대학부원끼리 현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결은 일본 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같은 고향의 대학부원이 서로 격려하고 있다니 좋은 일이다. 내가 창립한 대학에 온 여러분은 내 이상을 함께 실현해 줄 참된 사제라고 생각하네. 그리고 신이치는 졸업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소카대 출신자는 계속해서 세계로 웅비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러분처럼 향토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힘쓰는 사람의 존재도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와 가족 그리고 고향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바란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카대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과 지역의 번영을 위해 끈기 강하게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기대하고 있겠네. 신이치가 사가현 현장 나카모리 도미오에게 말을 건넸다. 소카대를 비롯해 현 밖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부원으로 신심을 연마한 청년이 사가현으로 돌아와 준다면 마음 든든하겠군요. 그렇게 되면 사가현 창가학회는 강해집니다. 또 사가현은 학회 속에서 무엇이든 한 가지는 일본 제일이 되기 바랍니다. 본교에서도 기간주의 구독 추진에서도 교학에서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한 가지를 계속 승리한다면 그 승리가 전통이 되고 자신감이 됩니다. 또 긍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모든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신이치가 다시 소카대 졸업생에게 말을 건넸다. 모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데라스 가스이코는 시청에 근무하고 이날 운영 스태프를 맡은 같은 1기생 스기세 시게루는 초등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또 다른 1기생 한 명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지적 측량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모두 고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사가현처럼 대기업 등이 적게 있는 현에서는 일자리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청이나 학교 등의 지방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향에 돌아온 소카대학교 대학부 출신들은 열심히 노력해 현 내에서 취업을 쟁취해냈다. 그 멤버들의 공통점은 지역에 공헌하고 부모님과 지역의 동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강한 일념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도쿄의 소카대학교에 보내주신 부모님과 가족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들 가정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유복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데라스 가스이코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에는 은행에 근무했지만 직장에서 일어난 불상사에 휘말려 스스로 퇴직의 길을 선택했다. 고지식한 아버지에게는 뜻밖의 사건이었다. 인생에 실망하고 비참한 생활을 거듭한 끝에 학회에 입회했다. 그 뒤 여러 직장에서 근무했지만 아버지의 수입만으로는 자녀가 넷이나 있는 가정을 지탱하기가 어려웠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맞벌이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다. 큰 아들인 가스이코는 중학교 때부터 진지하게 신심에 힘쓰며 학교의 뜰에서 자랐다. 그의 부모는 야마모토 선생님이 창립하신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가스이코의 희망을 받아들여 생활비를 절약해 입학금 등을 준비했다. 여동생 셋도 진학해야 했으므로 가스이코를 도쿄에 있는 대학에 보내기는 분명 쉽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소카대학교에 합격하자 아버지도 어머니도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야마모토 선생님 슬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너라 라고 말하면서 웃는 얼굴로 보내주었다. 또 학계 회합에서도 가스이코가 소카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합격을 축하하는 따뜻한 박수를 받았다. 어느 부인부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은 사가의 자랑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힘내야 해요. 라고 격려했다. 이러한 가족과 동지의 진심을 가슴에 안고 출발한 도쿄행이었다. 스기세 시게루의 집은 아버지가 병약해서 어머니가 최소 행상으로 네 자녀를 키웠다. 스기세도 고등부 때부터 야마모토 선생님이 창립하신 소카 대학교에 반드시 가자고 결의했다. 어머니의 일은 조금씩 궤도에 올라 드디어 작은 가게를 갖게 되었고 채소와 과일을 큰 병원에 납품하게도 되었다. 그래도 도쿄에 있는 대학에 아들을 보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소카대학교에 합격하자 금전적인 문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대학에 보내주었다. 대학에 가지 못한 어느 청년부 선배가 스기세를 이렇게 격려했다. 자네에게는 큰 사명이 있다. 소과대학교에서 우리 목까지 공부하기 바라네. 또 야마모토 선생님이 대신 학회의 본진 도쿄에서 단단히 신심을 연마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든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연락하게. 바로 달려갈 테니. 데라스도 스기세도 입학한 뒤에 공부와 대학부 활동 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스기세의 경우 가정교사를 비롯해 시장 조사와 텔레비전 드라마 엑스트라, 인쇄회사, 건축공사, 현장의 보조 등 무엇이든 했다. 몸이 녹초가 될 때도 많았다. 그래도 야마모토 선생님이 창립한 소카 대학교에서 일기생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긍지와 기쁨이 향학심을 불타오르게 했다. 도쿄에서 생활하는 스기세를 걱정해 자주 편지를 보내 격려하는 선배도 있었다. 스기세의 어머니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하고 노심초사하다가 채소를 한가득 보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힘이 솟았다. 정신의 고립은 인간을 약하게 한다. 하지만 정신의 연대는 인간의 무한한 활력을 이끌어낸다. 데라스와 스기세는 뒤를 이을 사가의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자고 자주 이야기했다. 이윽고 소카대학교에 입학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취직 활동의 계절이 찾아왔다. 데라스는 소카대학교를 졸업하면 고향 사가현으로 돌아가 지역의 번영을 위해 살겠다고 결의하고 시청의 채용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한편 스기세는 도쿄에 있는 기업에 취업이 내정되었다. 하지만 나날이 데라스와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고향 사가현에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 나도 사가현에서 일자리를 찾자. 나를 키워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 결국 스기세도 졸업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 초등학교 사무직원이 되었다. 교육자이자 농정학자인 니토베 이나조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마음은 언제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야마모토 스니치가 간담회 자리에서 소카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멤버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창립자로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소카대학교는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대학입니다. 졸업생도 겨우 3기생을 배출했을 뿐입니다. 소카대학교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카대학교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여러분이 창립자라는 자각으로 개척자가 되어 길을 열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카대생은 이렇게까지 실력이 있는가? 이렇게까지 공부하는가? 이렇게까지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까지 성실하고 진지한가? 이렇게까지 지역과 국가 그리고 인류를 생각하는가? 라고 사람들에게 상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빛나야 소카대학교의 이름도 빛납니다. 30년 뒤, 50년 뒤를 목표로 나와 함께 우리 소카대학교의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만듭시다.
신이치는 소카대생이여 모두 창립자가 되어라. 모두 영원한 개척자가 되어라.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멤버에게 호소했다. 간담회에서 신이치는 장년부원들에게 시선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뒤에는 젊은 힘이 자라고 있으니 안심이군요. 청년입니다. 청년을 격려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읍시다. 그러자 세우리 본부의 장년부 본부장 사카타 히데요시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청년을 격려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통감합니다. 실은 저 자신도 청년 시절부터 선생님에게 몇 번이고 격려를 받으며 신심을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야마구치 개척 지도 때에는 도쿠야마에 있는 여관에서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셨고 스키미 우동까지 사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마가 더 좁았는데 넓어졌군요. 웃음이 터졌다. 사카타 히데요시는 1954년 9월 24살에 입회했다. 신발 도매점에서 온종일 땀 범벅이 되어 일해도 급료가 낮아 아무런 미래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만 먹는가 하고 생각하자 초조해서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입회하고 학회 활동에 참여하자 자기에게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느끼면서 차츰 힘이 나기 시작했다. 이듬해 1955년 5월 시즈오카에 있는 도다 조세이의 스라로 큰비 속에서 남자부 1만 명이 모인 집회에 사카타도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청년부 실장 야마모토 신이치는 우리는 도다 선생님의 제자이고 제자에게는 제자의 길이 있다 하고 역설했다. 그리고 일본과 세계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 광선유포의 투사가 되어 영원한 승리를 이룩하자고 외쳤다. 사카타는 신이치의 기백에 압도되었다. 미래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조용히 묻혀버리게 되리라고 생각하던 자신의 위축된 인생관이 산산이 부서지고 사명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청년은 청년의 기백과 정열 그리고 불꽃 같은 혼의 외침에 각성되는 법이다. 사카타는 신이치의 지도를 가슴속에 새기고 사가연의 광선유포를 위해 씩씩하게 달렸다. 이해 가을 도쿄 도시마 공회당에서 열린 남자부 간부회에 사카타는 남자부 반장으로 임명받기 위해 참석했다. 앞으로의 생활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고생해서 여비를 마련한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도쿄에 왔다. 간부회가 끝난 뒤 그는 뜻밖에도 신이치를 만날 수 있었다. 사카타는 조직의 근황을 보고했다. 신이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다. 여비는 괜찮은가? 돌아가면 생활비는 있는가? 사카타는 우물거리며 머리를 긁적였다. 신이치는 사카타의 무모한 행동에 쓴 웃음을 지으면서도 그런 그의 우직함을 소중히 하고 싶었다. 편도 연료만 채우고 출격하는 특공대와 같지 않은가? 어쩔 수 없군. 좋네. 돌아가는 기차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주겠네. 신이치도 결코 생활이 여유롭지는 않았다. 하지만 구도심에 불타 규슈에서 일부러 온 청년을 어떻게든 응원하고 싶었다. 그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날 밤 사카타는 감동으로 가슴이 뛰어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야마모토 실장님은 이런 날을 걱정해 본인 돈으로 여비를 부담해 주셨다. 참으로 죄송한 일이다. 실장님은 내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다. 힘내자. 끝까지 분발해 실장님의 기대에 부응하자. 신이치의 자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돌아오는 여비를 대신 마련해준 신이치의 행동에는 후배를 생각하는 진심이 녹아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에 감동한 사카타는 힘차게 일어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맹세했다. 나도 야마모토 실장님처럼 후배들을 깊은 진심으로 감싸는 리더로 성장하자. 사람에게 발심을 촉발시키는 것은 권위가 아니다. 마음에 스며드는 성실한 행동이다. 신이치는 1956년 10월부터 야마구치 개척 지도를 시작했다. 당시 사카타는 야마구치현 구가초 이와쿠니 시내에서 머물며 간판 제작 일을 했다. 11월 어느 날 알게 된 이웃 학회원에게서 오늘 저녁 야마모토 실장님이 도쿠야마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꼭 뵙고 싶다. 사카타는 일이 끝나자 허둥지둥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다. 신이치가 숙박하는 도쿠야마 여관까지는 40km쯤 되는 거리였다. 그가 여관에 도착하니 자담회가 열리고 있었다. 신이치는 사카타에게 다정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카타는 방해되지 않도록 회합장소 가장자리에 앉았다. 몇 사람이 신앙체험을 말한 뒤 눈이 불편한 어느 부인번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어릴 때 실명했지만 입회하고 열심히 실심하고 한 달쯤 지나자 조금 시력을 회복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눈이 과연 낫겠느냐는 질문이었다. 실장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사카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 있었다. 시네치는 그 부인에게 다가가 부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인의 고뇌가 자신의 고뇌인 듯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괴롭겠지요? 참으로 괴롭겠지요? 시네치는 부인본의 손을 잡고 방에 안치되어 있는 어본전 앞으로 갔다. 함께 제목 3창을 합시다. 시네치의 창제 소리가 울렸다. 생명력을 모두 짜내는 듯한 힘차고 기백이 넘치는 낭낭한 목소리였다. 부인본도 함께 제목 3창을 했다. 그리고 시네치가 차근차근 말했다. 어디까지나 어본전을 끝까지 믿고 기원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불신하는 신심으로는 소원도 이루지 못하고 숙명 전환도 하지 못합니다. 어본전의 힘은 절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불법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행복해지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사명을 지니고 태어난 지용 보살입니다. 부처입니다. 모든 고뇌는 그 고뇌를 이겨내고 불법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짊어진 고뇌입니다. 불행한 채로 인생이 끝나는 부처도 지용보살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서 행복해져야 합니다. 누구나 신이치의 용서섬치는 자비를 느꼈다. 부인본의 눈에는 눈물이 넘치고 비통한 표정이던 얼굴이 밝게 빛났다. 사카타는 지도와 격려의 혼을 보는 듯했다. 지도는 자비이다. 동거하는 마음이다. 확신이다. 그 생명이 상대의 마음을 뒤흔들고 용기를 불러 일으킨다. 자담회가 끝나고 모두 돌아가기 시작하자 시니치가 먼저 사카타에게 말을 건넸다. 사카타는 도쿄에서 돌아가 교통비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 일 때문에 와있던 구가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시니치는 웃으면서 사카타를 보았다. 건강하게 열심히 하고 있어 기쁘네.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돌아가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배는 고프지 않은가? 나는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으니 함께 스키미 우동을 먹지 않겠는가? 사카타가 기쁜 듯이 예! 하고 대답했다. 시니치가 그래도 오늘은 각자 부담이네 라고 말하고는 직접 우동을 시켰다.